요소가 좀 이해가 돼야 이제 생명이든 지구과학이든 그죠? 물리든 네, 뭐 이해가 되게 좀 수월해서 그죠? 오늘은 화학에 대한 원소의 주기성을 먼저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46쪽. 화학이긴 하긴 하지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이제 전반적으로 번복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공통적으로 여기를 싹 다 수능을 보는 과목일 거고 고1 때 내신에서 대부분 다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통된 주기적인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이거죠.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근데 처음에 이걸 멘델레이프라고 하는 과학자 여러분이 이제 중3학년 때 배웠던 멘델이라는 그 사람의 유전, 그죠? 또는 멘델의 그 완두콩 유전을 제안하셨던 그 분하고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것 뿐이지 서로 다른 사람이야. 멘델레프랑 멘델은, 그지? 근데 멘델레프가 그 당시에서 개발됐던, 그 당시에서 연구가 됐던 원자들의 질량 순서의 증가, 질량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나름의 공통된 경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원자의 질량 순서가 증가될수록 어떤 공통된 경향을 보여서 그걸 세로 방향의 족하고 가로 방향의 주기로 원자 질량의 증가에 따른 어떤 공통성을 정리를 해놓은 거야. 족은 가족 같아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 가족의 정의가 뭐예요? 같은 피가 흐르는 거죠. 혈연. 그래서 뭔가 원자들 하나하나에 공통된 화학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통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족이라고 하고 주로 주교표상 세로로 배치된 게 족입니다. 세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되는 건 세로 배치된 게 이제 족인데 근데 그것들이 자, 총 몇 쪽까지 있냐? 1쪽에서부터 총 18쪽, 18쪽까지 있어요. 발음에 유의해야 되겠죠? 18쪽까지 있고요. 주기는 원자들 하나하나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 중2 때 여러분이 배우셨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어때요? 중성이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전하량과 그지?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같아.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최종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그것 자체는 원자의 원자핵과 원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심부에 있는 원자핵과 그지?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량과 같은 개수만큼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을 갖고 있는 거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 안녕. 네, 플러스 전하량이 같더라. 이런 거죠. 해량이 이렇게. 그죠? 페이지 46쪽 하고 있고요, 오빠. 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원자의 플러스 전하량과 그다음 주변에 돌아다니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의 전자의 개수들이 똑같은 형태더라. 자, 그래서 주기는 그 원자들을 각각의 이제 전자 껍질상으로 배치를 시켜봤을 때 주로 가로 방향으로 원자의 번호들이 이제 원자의 질량이 증가되는 방향. 멘델레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의 질량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얘를 쭉 가로 방향으로 대열을 시켜가지고 배치를 시켰어. 근데 이제 현재는 멘델레프가 제안했던 주기율표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모즐리가 정리해준 원자 번호 순서대로 정리됐던 주기율표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는 이제 멘델은 그때 당시에는 원자의 질량 증가 순서대로 나름의 공통성을 정리를 했지만 현재는 엑스레이 회전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경향성은 공통된 화학적 경향성들은 원자의 번호들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구나.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정리된 것, 모조리가 정리한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는 가로 방향인데 공통된 화학적 성질보다는 증가되는 전자 껍질, 그러니까 원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원자들을 가지고 있던 양성자 수가 있을 거고 같은 개수만큼의 전자 수가 있을 건데 그 전자들이 솔직히 이제 우주가 탄생할 때 같이 터져 나왔잖아요. 업커크나 다운커크들이 이렇게 막 같이 터져 나오면서 전자도 같이 터져 나왔었을 때 그 전자들이 안정된 배치로 어느 정도의 전자 껍질, 어느 정도의 궤도 안에 머무를 것인가에 따른 형태로 배치가 되는 거라 같은 전자 껍질 수대로 표현되어 있는 게 주기입니다. 오케이? 주기야.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주기율표를 어느 정도는 표준 주기율표라고 하여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어느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1번은 수소, 2번은 헬륨, 그죠? 여기가 리튬이고 베릴륨이고, 그죠?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 애들은 자, 세로 방향이 같은 공통의 경향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가 1족입니다. 1족. 그래서 얘도 제일 바깥쪽에 수소도 전자가 하나 있어. 그지? 근데 리튬도 원자 번호가 1번, 2번, 3번이잖아. 그지? 3번이니까 안쪽에 전자가 2개 있으면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최종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바깥쪽에도 전자가 하나 있는 상태인데 수소는 이렇게 전자 하나 있는 상태로 비금속 원소니까 이렇게 있다면 누구는 리튬이나 베릴륨 같은 금속 성향을 띠고 있는 금속 원소들은 원자 하나만 띡 있진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된 얘네들이 금속 원소들이야. 이 금속 원소들은 주로 원자 하나만 띡 있는 게 아니라 금속 결합된 상태들로 원자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자, 리튬 원자가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또 하나가 또 있는 이 상태들이 얘의 인력에 의해서 하나의 전자가 맴돌고 있으면 바깥쪽에는 얘도 얘의 인력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지? 근데 전자들끼리 일정 궤도에서 움직이다가 이 전자들끼리 서로 미는 청력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가려다가 얘의 인력에 의해서 또 붙잡히고 서로 인력에 의해서 붙잡히고 계속 붙잡혀져 있는 상태들의 그 결합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금속 결합에 의해 전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원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원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들이 되는 거며, 그러면서 동시에, 자, 근데 이 바깥쪽에는 전자 하나가, 그지? 아슬아슬하게 나름 이렇게 머물고 있는 상태들일 때, 금속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질량이 되게 가볍죠. 전자를.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들 중에 기억을 해보자면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죠? 그리고 전자는 그냥 전자로. 그리고 그 아이들, 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은 그냥 전체적인 플러스의 전하량의 총합이 업커크나 다운커크들, 업커크, 다운커크, 업커크 이런 쿼크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양성자 하나가 업쿼크 2개와 쿼크, 다운쿼크 하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는 거야. 오케이? 그 중성자는 다운쿼크 2개랑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랑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다운쿼크, 업쿼크 이렇게 해서 총 전하량은 0인 거야. 이런 더 쪼개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더 미세한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이 입자들이 우주가 탄생할 때, 별이 폭발할 때 빅뱅 당시에 같이 터져나왔던 얘네들끼리가 모여져서 각 원소의 원자핵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터져나왔던 전자라고 하는 것들도 막 우주 공간에서 막 맴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모여져 있는 얘네들의 상대적 질량은 양성자의 상대적 질량이 1, 상대적 질량이야. 중성자의 상대적 질량도 1, 이 정도라고 하면 전자의 상대적 질량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얘네들보다 이만큼이나 가벼워. 1837분의 1배만큼 질량이, 상대적 질량이야. 질량이 가벼우면 어때요? 운동이 쉽죠. 아주 미친 듯이 똑같은 온도를 공급받았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움직일 거야. 그들이 움직이는 그 공간상에서 천천히 이제 빅뱅 당시, 나중에 우리 지구과학 하다가 배울 거야. 그리고 배웠던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게 터져나가면서 얘네들이 막 움직이다가 이 플러스를 인식해서 겨우 얘네들의 움직임이 더뎌지니까 그 인력에 의해서 맴돌게 되면서 각각의 원소들이 탄생을 한 거고, 그렇게 질량이 가벼운 상태의 전자이다 보니 이 플러스 1이 머물고 있는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그지? 얘가 아무리 인력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게 고정값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얘를 들떼게 할 만큼의 어떤 에너지, 그게 빛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전자를 땡겨가려고 하는 다른 원소들이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저 아이들이 나가려다가 혹시 이 플러스가 뛰는 인력이 더 크면 붙잡히고, 나가려다가 플러스가 뛰는 인력이 더 크면 붙잡히고,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어떠한 성향을 띠냐, 광택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짝거리. 오케이? 반짝거리. 그 전자들이 바깥쪽에 어느 정도 빛을 받아서 에너지가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나가려다가 혹시 붙잡혀지게 되면, 그죠? 이 반짝거림으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전압을 걸어줬어. 전압.
전자의 흐름. 그죠?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일제히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 플러스 극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거야. 반짝거림 같은 광택도 있고 금속 원소들은. 그죠? 그리고 전압을 걸려줬을 때 바깥 궤도에 있는 그 전자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들 덕분에 전류의 흐름이 있더라. 즉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더라. 금속 원소들. 그죠? 그래서 리튬하고 베릴륨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된 얘네들이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배치됐던 아이들의 금속 원소들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족이라고 하는 건 같은 원자본, 그러니까 같은 어떤 화학적 공통성들끼리 묶어진 거잖아요. 이 밑에 있는 게 나트륨이고 베릴륨 밑에 있는 게 마그네슘이고요. 그죠? 나트륨 밑에 있는 게 칼륨, 그다음에 마그네슘 밑에 있는 게 칼슘입니다. 그죠? 그래서 번호는 20번 이렇게 올라갈수록 번호가 증가되는 형태인데 왜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이 여기 같이 있냐? 나트륨도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11번이야. 안쪽에 전자 2개, 그리고 총 11개의 전자가 두 번째 껍질까지는 8개가 차이는 게 안정하고 마지막에 있는 11번째 전자가 여기 9번까지는 이 궤도 안에 같이 못 차.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차져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하나의 전자가 더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나트륨 원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에 2, 바깥쪽에 8, 세 번째 껍질 또 하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금속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러니 이 금속 결합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들떴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의 파장을 반사시켜 주니까 일정한 반짝거림으로 나타나지더라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니 바깥쪽에 전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나 있죠. 그래서 일쪽인 거야. 제일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가 하나 있어서. 그리고 안정된 상태로 전자 껍질들, 이 얘네들의 원자 번호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전자 껍질을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을 최대 8개까지 찰 수 있는데 그렇게 전자들을 배치를 시켜보다 보면 가로 방향이 어때요?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1번, 2번, 3번, 4번에 쭉 건너뛰어서 붕소, 그죠?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있죠? 약간 제가 헬륨이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의 가로 방향이 같은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는 동일 주기에 해당하는 아이들. 얘가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죠? 그래서 5번인 얘도 전자가 총 5개 있을 건데 이렇게 안쪽에 2개, 바깥쪽에 3개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얘는 13족입니다. 오케이? 이쪽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13족이야. 쌤 왜 3족은 아니에요? 가운데 사이에 그지?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47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어디부터 칼슘 이후에서부터 이쪽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13족이 아니라 그냥 3족에서부터 3족, 12족까지가 전형적이진 않지만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금속 원소들, 원자 번호가 20번 이상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전이금속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13족부터는 건너뛰어져서 여기 붕소부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3족에 해당하는 건데 열로 따지면 이 주기에 해당하는 거죠. 제일 바깥쪽에는 전자 껍질이 2개 있는 상태에서 번호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니 바깥쪽에 존재하는 체외각의 전자가 탄소는 당연히 몇 개일 거고 4개일 거고, 그죠? 4개이면서 얘를 14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로로는, 세로로는 족, 그죠? 가로로가 주기,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자 보시면 13부터 여기 18쪽까지 총 세로로 존재하는 건 18개, 가로로 존재하는 게 7개 있어요. 근데 7개까지를 다 우리가 그 틀 그대로의 주기율표를 싹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외우는 건 무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얘네들의 주기와 족을 연결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가 1족이면 당연히 여기는 2족이겠죠. 그래서 1족이면 여기가 2족일 거고 여기서부터가 13, 14, 15, 16, 17족이고 17족 얘네들은 해당하는 얘네들 그 다음 열을 보시면 3주기 나트륨, 마그네슘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고? 요거 외우시면 쉬워. 아시기야 이렇게 그죠? 그리고 륨슘까지 그죠? 그리고 이쪽 바깥쪽 제일 오른쪽에 해당하는 18쪽은
비활성 기체족입니다. 활성이 없어요. 활성이 없다는 건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화학 반응 안 한다? 그것 자체로 매우 안정된 전자 배치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원자들이 이미 안정된 전자 배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전자 2개 있는 거, 그 다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까지 들어차는 것 자체가 더 전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 전자를 버리면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는 그냥 그 자체로 안정된 상태야. 2개까지. 오케이? 그래서 헬륨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뭐냐 그 놀이공원에 있는 풍선이랄지 거기에 많이 쓰이죠 헬륨. 근데 이제 최근에 내가 릴스를 보다가 봤는데 자기 그 생일 파티 때 누가 생일 파티를 해준다고 막 풍선만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인증사진 찍다가 한 여성이 여기 이렇게 몇 도 화장을 입은 걸 봤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중국이야, 중국. 쉽게 말하면. 안에 수소층. 맞아요. 헬륨 풍선에 그러니까 그 영상이 찍혀졌어. 이렇게 확 불이 이렇게 불꽃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서 이제 불꽃 달린 케이크에 호 불려다가 손으로 들고 있었던 풍선이 가까워지면서 터지면서 수소자 거기에 그 헬륨이 원래 찾아 있었다면 그렇게 폭발이 생기지 않거든요. 얘는 화학 반응 안 하니까. 근데 헬륨 대신에 헬륨이 비싸다고 수소를 채운 거야. 원래 업체에서 원래 헬륨으로 다 씁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수소를 채운 거죠. 좀 더 단가가 낮은. 그래서 막 폭발 이르면서 막 화상이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래서 헬륨이 들어갔다 하면 폭발은 안 일어났을 거야. 매우 화학적으로 완성해서 화학 반응 안 하니까. 헬륨도 그렇고 네온도 그렇고 원자 번호 10번인 네온도 그렇고 안쪽에 2, 바깥쪽에 8개. 그냥 그 자체로 안정합니다. 그 다음 아르곤도 안쪽에 2, 바깥쪽에 8개, 그 다음 제일 바깥쪽에 8개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3주기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간 것 자체가 다른 것과 화학 반응을 형성하지 않을 만큼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여서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다 전자를 받거나 내보내거나 하지 않는 성질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들입니다. 안정된 비금속 원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금속성이다, 비금속성이다 라고 하는 걸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아까 금속 원소들은 이렇게 광택도 있고 제일 바깥쪽에는 전자가 하나 있든 2개 있든 나가려고 하는 경향에 의해서 붙잡혀져 있을 때 반짝거리는 광택을 갖고 있고 주로 이제 제일 바깥쪽에 있던 전자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각 세로 족으로 따졌을 때 제일 바깥쪽에 있는 1족과 2족의 애들은 전자를 하나를 버리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해지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겠죠. 2족은 전자를 2개를 주로 버리면서. 그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쓰지는 않았을 건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죠? 요게 결과고 중성의 원자번호 3번인 전자도 3개인 이렇게 리튬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과가 된다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뭐가 되더라? 리튬 이온이 되더라. 그래서 양이온들은 자신의 원자 이름에다가 이온만 써주면 장땡, 약속이야. 리튬 이온. 그래서 리튬 이온의 이온식을 쓰세요 라고 하면 이걸 써주시는 거예요. 리튬 이온의 이온식. 오케이? 그래서 전자 하나가 버려질 건지 전자 2개가 버려질 건지 이쪽에는 전자 2개가 버려지겠죠. 그리고 13족에 해당하는 여기 자 알루미늄은 금속원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속원소니까 알루미늄 13번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는 상태들인 거고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3개 있잖아.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3개를 주로 버리면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얘 또한 플러스 3이 되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갖고 있겠죠. 플러스 3.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전자가 안정화될 때 전자 3개를 버려서 이렇게 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 그냥 무턱대고 외우셨다라고 한다면 이 표를 기억하시면 알루미늄 이온의 이온식을 쓰세요. 네가 원자 번호가 13번이니까 그치? 13번이니까 안에 두 번째 껍질에 8, 제일 바깥쪽에 3개 있으니 3개를 버리는 것이 얘와 비슷해지려고 하는 경향을 주로 갖고 있겠네. 3개를 버리는 게 안정하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3 플러스 알루미늄 이온이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항상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면 전자를 받으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전자를 받으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쪽에 나오는 비금속 원소들. 그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 검은색으로 비금속 원소. 그죠? 비금속 원소.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수소까지도 비금속 원소입니다. 수소 원자가 계속 반복되어서 덩어리 진 고체 상태처럼 그렇게 존재하진 않아요. 수소는 일족에 있지만 비금속 원소야. 그리고 나중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일족의 공통된 경향을 배울 거야. 일족에 해당하는. 근데 수소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이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얘는 금속 원소는 아니에요. 수소 원자가 계속 반복돼서 덩어리, 왜냐면 질량이 너무 가볍잖아요.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질량이 너무 가벼운 상태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금속 외에 고체처럼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비금속이면서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다는 공통성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2족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에 존재하는 애들은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3족과 12족은 건너뛰어질 거고 얘네들은 몇 가지 금속 원소의 원소 기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1족부터 12족까지 20번까지는 몇 쪽이 몇 족 원소야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그 원소 이름이 툭툭 나올 수 있도록 얘가 스캔 뜬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줘요. 가로는 죽이고 세로는 족이고 그죠? 우리가 7개의 열을 갖고 있어서 7쪽이야. 18쪽 총 주기율표상에 존재하는 건 18쪽 7주기. 7주기까지 다 외워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위치를 맞춰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숙지할 건 4주기 어디까지 2족에 해당하는 여기까지는 그 위치를 맞춰서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금속성은 전자를 주로 버리려고 할 거고 전자를 잃으면서 왜냐면 뭘 형성하고자 할 때 이 아이들과 18족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전자 배치가 매우 안정하잖아.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족이 쉽게 말해서 나머지 원자들의 워너비 상태입니다. 안정된 전자 배치 18족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뒤쪽 페이지에도 나오겠지만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옥텟 규칙. 이제 대부분 이 안쪽에 존재하는 금속 원소나 비금속 원소들이 18쪽에 해당하는 아이와 18쪽에 해당하는 원소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전자를 버리거나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주로 버릴 거고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을 거고 전자를 잃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나중에 통합학 2에서 산화와 환원을 배워. 어차피 같이 연결된 거니까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그걸 우린 산화라고 하고요.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주로 얻으려고 하죠. 봐봐요. 여기 얘네들 산소나 플로린을 봅시다. 그죠?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8번이죠. 3, 여기가 5, 6, 7, 8이니까 8번에 해당하는 산소가 원자 번호가 8인데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6개 있잖아. 6개 있어. 그래서 얘도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요. 그지? 8개를 다 채웠을 때가 화학적으로 안정된 전자 배치일 건데 주변에 상대적으로 막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이런 금속 원소들이 있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부상조가 맞아야 돼. 난 버릴 거야. 넌 얻을 거야. 이렇게 우리 당근도 그만큼의 가격으로 내가 중고이지만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잖아. 당근마켓도. 그런 것처럼 버리려고 하는 아이가 있고 주려고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주변에 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막 버렸다라고 하자. 네, 그러면 그 금속 원소들이 버린 전자를 냉큼 2개를 얻어왔을 때 그죠? 이걸 산소가 전자 2개를 얻어오는 게 제일 바깥쪽에 8개가 만족되면서 얘네와 동일한 전자 배치가 형성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5에 얘의 정기적 성향을 위에다 써주는 거죠. 그리고 중2 때 배웠던 것처럼 약속, 산화이온이라 한다. 예, 소자를 지우고 화자로 바꾸는 게 음이온의 표현의 양식이야. 그러면 이렇게 산화이온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또 하나 리튬이온이나 알루미늄 이온이 있다. 그럼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겠지. 리튬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를 하나씩 버렸을 거고 그들이 버린 전자를 산소가 전자를 얻어왔어.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죠? 계속 1대 2만큼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면서 계속 반복된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결정처럼 존재해. 결정처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이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반복돼. 그래서 1대2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 그걸 2대1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읽을 때는 우리 어떻게 읽어줘? 음이온에서부터 양이온을 읽어줘. 산화 리튬으로. 이렇게 결정처럼 고체 결정으로 존재하는 게 이온 결합 화합물이야.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가 있으면 무조건 이온 결합 화합물이야.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형태로 몇 대 몇의 결합비로 결합되는 이게 지금 이온 결합 화합물. 금속과 비금속 원소 비. 딱 쌍이 맞잖아요. 너도
옥택 규칙을 만족하고 니도 옥택 규칙을 서로 만족하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을 때 얘의 화학식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려면 기본적으로 중2 때 하셨던 각각의 원자가 몇 플러스의 전자가 될 건지를 아셔야 돼. 그러려면 이 위치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을 때 바로 알 수 있어. 위치를 알고 계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또 13, 14, 뭐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있을 때 자, 체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체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 이건 어디 있냐? 여러분은 책 48쪽에 나와 있는 편인데요. 48쪽에 아래쪽 C 봐봐. 원자의 전자 배치. C쪽 봐봐. 자, 뭐 보호라고 하는 사람이 수소의 원자의 모형을 표현하면서 이제 제안했던 여러 가지들 중에 모든 종류의 원자들은 이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가 특정 에너지 값을 갖고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고 있을 때 궤도 안에 머물러 있다. 그 궤도를 우린 전자 껍질로 표현해서 배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전자의 배치의 규칙성은 전자가 자, 원자핵과 제일 가까운, 원자핵과 제일 가까운 안쪽 껍질에서부터 전자 껍질에서부터 전자가 채워질 건데 그때 가지는 전자들이 각각 가지는 전자들의 상대적 에너지값.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해. 여러분 이제 용어들이 생소하면 어려워할까봐 에너지 준위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들을 말해. 근데 그 에너지 준위가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아. 상대적인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면 돼. 전자의 상대적 위치 에너지.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거리가 머니까 위치 에너지가 더 높은 거고, 그지? 그 높은 에너지 준위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높은 뭐 배치에 해당하는 전자 껍질, 더 먼 전자 껍질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 전자의 상대적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여기 궤도일수록 이 궤도일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높을까 낮을까? 낮다라고. 낮은 정도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들이 안쪽 껍질부터 채워지고 더 높은 정도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 애들이 더 먼 전자 껍질에 이렇게 머물러 지낼 건데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된 상태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체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라는 게 있어. 이 둘이 같은 비슷한 개념처럼 문장에서는 익혀지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 일단은 체외각 전자는 그냥 중성의 상태에서 얘네들을 전자 껍질을 비교했을 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야. 바깥 껍질에 배치된 전자수. 그걸 체외각 전자라고 해. 오케이? 근데 이제 원자가 전자는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냐면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체외각 전자수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제일 바깥 가장 바깥 껍질 전자수를 표현해 주는 게 원자가 전자. 이게 생략되는 거야. 두 개가 똑같아 보이는데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라고 하는 게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 여기서 이 18쪽에 해당한 얘네들의 형태를 보자면 뭐는 얘네들의 체외각 전자수는 너의 2, 너의 체외각 전자수 너 8, 너의 체외각 전자수 너도 8, 2, 8, 8이야. 그치? 근데 이 18쪽에나 해당하는 아이들의 전자 배치가 매우 화학적으로 안정화됐잖아. 그러니까 더 전자를 버리거나 더 전자를 받아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일까? 0이야, 0. 원자가 전자수는 0이야.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서. 너 0, 0, 0인데 체외각 전자수는 2, 8, 8인 거고. 그다음 플로리는 어때?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7개 있죠. 7개 있는데 7개 있는 상태에서 뭐를 옥택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하나를 받아오죠. 그죠? 그리고 전자 하나를 주로 받아오려고 하는 비금속 원소인데 얘를 산화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이야.
외부로부터 전자를 하나 더 받아올 거야.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를 더 받아오려고 하는 거야? 제일 바깥쪽에는 7개 때문에 하나를 더 받아와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의 체외각 전자수는 7개고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읽어주는 거 7개고 동시에 원자가 전자수도 제일 바깥에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개수니까 7개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16족도 체외각 전자 6개, 원자가 전자도 6개. 그죠? 그 다음에 15족도 체외각 전자 5개,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 5개. 근데 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의 그 산화수 개념은 너는 얘네들처럼 전자 하나를 더 넣을 거니까 17쪽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16쪽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5쪽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죠? 14쪽은 제일 바깥쪽에 4개 있으니까 4개를 버릴 수도 있고 4개를 얻을 수도 있죠. 동률이야. 두 가지 경향성을 다 갖고 있는 거고 13쪽은 주로 5개의 이제 전자를 더 얻어와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잖아. 제일 바깥쪽에 3개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3이 그죠? 플러스 3 정도의 산화수 그지? 전자를 3개를 잃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얘네들의 체외각 전자수 3개, 원자가 전자수 3개. 됐죠? 요렇게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잠깐만 쉬었다가 선생님이 1번부터 20번까지를 외우게 할 거고 몇 가지 금속 원소들도 원소 기호만 조금 외우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문제 비금속성의 특징 조금 더 잡아드리고 네 그리고 네 여기를 다 잘 외우신 상태에서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가 잠깐만 쉽시다. 네 영상 보내드릴게요. 네 하나 줄게. 뭘 줄 거냐면 그래서 우리 늦잠을 잤을 거야. 선생님이 지금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내일은 그거 사오셔야 돼요. 뭐요? 아까 남자쌤이 얘기하셨는데 EBS요? EBS 거랑 EBS 뭐 써야 돼요? 내가 카톡 보내줄게. 표지 알겠습니다. 사진 보내줄게. 이거랑 여기 동그라미 금속 원소들의 원소 기호 정도를 외우셔야 되고 네. 저기랑 오늘 누구냐 우리 김성중 김성중 상균이요? 상균이 의외로 다 맞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같이 타더라고요. 저는 다 맞을 수 있죠. 알겠어요. 믿어볼게요. 이거 들고 다녀요. 그래서 헤헤 늦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늦잠 자지 말아요. 네. 체력전이다. 이제 3월부터는 체력 잘 챙겨라. 몇 가지 금속 원소들의 경우는 불꽃 반응 색깔을 고유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었죠. 중2 때 배웠던 기억나죠? 중2 때. 그래서 금속 원소들 중에 불꽃 반응 색깔이 자신만의 고유한 불꽃 반응 색깔 겉불꽃에 넣었을 때 그죠? 얘네들을 금속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나 금속 원소의 수용액들을 겉불꽃에 두었을 때 속불꽃은 속불꽃 자체가 색깔이 있으니까 겉불꽃에 두었을 때 고유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비슷한 색깔을 보여서 빨강으로 그죠? 빨간색으로 비슷한 색깔을 보여서 추가적인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했었던 원소가 있죠. 그죠? 누구? 리튬하고 스트론튬. 그죠? SR. 그죠? SR 금속 원소 어디에 있어요? 여기 배치되면 칼슘 밑에 있어요. 그래서 칼슘 밑에 20번 밑에 여기 SR 있고요. 스트론튬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 밑에 BA 바륨도 있습니다. 바륨도 금속 원소 색깔 갖고 있었어. 금속 원소. 바륨의 금속 원소 색깔은 황록색이야. 바륨은 불꽃 반응 색깔이 황록색이었고 황색깔이 비슷한 거랑 약간 청색깔이 보이는 청록색을 보이는 금속 원소 있었어. 누구? 구청, 구리. 그래서 구리 기억해주세요. 거기 한 켠에다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 불꽃 반응 색깔도 외우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산화 환원이든 화학에서든 응용해서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 배경 정보로 지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청록색이 나이도 있고요. 그 다음 노란색의 색깔을 보이는 불꽃 반응 색깔도 있죠. 누구 있었어요? 니나노, 나트륨. 그죠? 그 다음에 주황색 색깔을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주황색. 주황 색깔을 보이는 아이는 누구예요? 칼슘입니다. 오렌지 주스 색깔. 칼슘 이온이 포함된 오렌지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황색. 그 다음 보라색의 불꽃 반응 색깔을 보이는 아이도 있었어요. 보라색 색깔은 누굴까요? 칼륨이에요. 칼륨. 보라색. 그래서 나트륨 주황, 칼슘 주황, 칼슘은 주황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이 보라색, 그죠? 황록색과 청록색까지 잡아들여 봤고 리튬하고 스트론튬 그리고 청색 보이는 것도 간혹 물어보는데 자주는 물어보진 않아. 청색인 거 세슘입니다. 세슘. 그래서 모든 금속 원소가 고유한 불꽃 반응 색깔을 보이는 건 아니고 일부의 금속 원소들이 이렇게 불꽃 반응 색깔을 보여서 그 불꽃 반응 색깔을 통해 우리가 어떤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거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했죠? 오케이. 그래서 불꽃받은 색깔을 좀 적으셨으면 일단 지우고 위치까지 외워둘 필요는 없어. 위치까지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20번 이상의 금속 원소. 자, 일단 여러분 표에 외우고 한 5분 드리고 제가 테스트를 볼게요. 망가니즈 동그라미 쳐봐요. 망가니즈 외워야 되고 철 외웁시다. 그다음 코발트 외웁시다. 니켈 외웁시다. 니켈. 여기는 리튬이야. 얘는 니켈이고, 그죠? 오케이. 그리고 구리 외웁시다. 아연 외우고요. 그 다음 이쪽에 비금속 원소인데, 자 이쪽은 위치까지 외워두면 좋아. 플로린 있고 염소가 있고 이쪽에 브로민 있고요. 아이오딘 있어요. 얘는 17쪽 패밀리야. 17쪽 세로 패밀리. 그래서 브로민과 아이오딘도 비금속 원소입니다. 전자를 주로 얻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비금속 원소. 17쪽이에요. 자, 그래서 구리랑 아연이랑 제일 바깥쪽 18쪽에서 안쪽으로 누구 브로민과 아이오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브로민까지 열어냈으니까 이쪽 스트론튬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또 체크 한번 해봅시다. 팔라듐 외웁시다. 니켈 밑에 팔라듐, 니켈 밑에 팔라듐. 그다음 오른쪽에 은, 그죠? 카드뮴, 그죠? 그리고 주석 SN, 주석. 그리고 아이오딘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 아랫열에서 아스타틴 보이죠? 아스타틴은 외울 필요는 없어. 아이오딘 밑에 아스타틴 보이죠? 아스타틴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걔에서부터 왼편으로 갈수록 납 동그라미, 납 원소기 외우게. 수은도 동그라미, 금도 동그라미, 백금도 동그라미, 그죠? 백금도 동그라미.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텅스텐 동그라미, W까지 정도는 오케이? W 텅스텐. 위치까지 다. 아니요, 위치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소 기호를 알려드리면 텅스텐 뭐예요? 저 백금이에요? 백금이에요. PT가 백금입니다. 백금이 PT예요. 그죠? 이 정도. 그래서 표에 보니까 거의 7쪽이죠? 7쪽이 18쪽.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거기에 준금속이라고 해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아따리 꼬따리의 경향을 가지는 원소들이 있어. 중금속. 여기 지금 2주기에서부터 3주기까지 중금속 아니면 이쪽에 붕속, 그죠? 붕속. 그 다음에 규속, 그죠? 규속. 규속. 그 다음에 갈륨과 저마늄이라고 하는 것도 중금속이야. 이 아래쪽에 갈륨, 저마늄 이런. 예, 얘네들은 중금속. 근데 보통 1번부터 20번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금속을 금소와 규소까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둘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규소는 그래서 반도체 주 재료들이 되는 형태로. 자,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20번까지의 위치와 나머지 금속 원소들, 그죠? 5분 후에 바로 이면지 드리고 테스트 한번 볼게요. 놨던 다음에 자, 여러분이 푸셨던 얘의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주기 13족 누구예요? 2주기 13족이니까 분소족. 그래서 3주기 16족이니까 이쪽이 17족이고 16족이죠. 그죠? 맞죠? 여기서부터 18족이니까 그럼 3주기 16족은 아시기야 이쪽 쪽에 염소 왼쪽에 있는 거네. 누구예요? 황이죠? 황입니다. 황. 너 황이에요. 황. 그죠? 그 다음에 3주기 18쪽은 이쪽 맨 오른쪽에 있는 거죠. 수소, 네온, 아르고. 맞죠? 4주기 2쪽 아래쪽 여기까지가 이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예요. 4주기에 나오는 칼륨, 칼슘. 2족이니까 칼슘. 그쵸? 가깝죠? 자, 2주기 17쪽. 이렇게 했을 때 풍신, 노마, 플레. 그죠? 플루린. 자, 그 다음에 3주기 14쪽. 이면 14족이니까 이 얘기했네. 3주기 14족. 규소족? 규소. 그리고 2주기 14족이 붕신. 그죠? 탄소족. 그죠? 욕한 거 아니에요. 붕신, 노마. 친구들 얘기할 때 절대 얼굴 보고서 하면 안 되고. 4주기 1족. 여기에는 4주기 1족. 여기 칼륨. 그죠? 그래서 이게 외워져 있으면 머릿속에 있는 걸 딱 꺼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여기 정도까지는 채점을 맺고 원소 이름은 다 할 거니까 거기 이름 쓰셔서 옆에 놔두시면 제가 마지막에 걷고 한번
이렇게 조금 약하구나 라고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으로 가죠. 책으로. 자, 책으로 가셔서 방금까지 했었던 걸 문제를 풀어서 마무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것부터 20번까지 원소 주기표를 해서 페이지 46쪽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됐고, 금속 원소의 공통된 성질은 전자를 잃으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서 된다라고 했을 때 주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을 거고, 그죠?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거니까 산화되려고 하고,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으니까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자들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떨어지려고 하는 일정한 파장을 우리 눈쪽으로 반사시켜주기 때문에 광택을 갖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광택을 갖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하나든 두 개든 나가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보니 그 리튬이나 그 나트륨이나 하는 얘네들은 원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원자가 계속 많이 반복되어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거든. 상온에서 고체로 중성 상태로 있을 때. 근데 걔네들이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면 공기 중에는 산소랑도 반응을 잘하고요. 산소는 전자를 얻어가려고 하니까. 그죠? 또는 수증기들도 마찬가지. 수증기도 전자를 얻어가서 다른 형태로 금방 화학 반응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기 중에는 산소나 수증기를 차단시켜줘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색병에 보관을 해줘야 돼. 네, 갈색병에 보관을 해줄 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 빛이 차단되도록 갈색병에 보관해줘야 되는가, 동시에 이 안에 유기용매, 산소나 수증기들과 반응하지 않도록 벤젠과 같은 유기용매가 담겨져 있는 것 안에다가 보관해줘. 고체 리튬이든 고체 칼륨이든 얘네들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관해줘야 하더라고. 왜냐면 화학 반응성이 너무 좋으니까 전자를 버리면서 화학적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갈색병에 담가서 보관하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갈색병뿐만 아니라 유기용매에 담가서 보관해야 됩니다. 얘네들과 반응하려 하니까. 오케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수분화. 맞죠? 자, 다음 비금속 원소들은 주로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기체로 많이 존재해. 일부는 고체로 존재하기도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에 거기 보시면 페이지 46쪽에 대부분은 비금속 원소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전기도 안 통해. 그죠? 전기도 안 통한다고. 저기 바깥쪽에 전자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걔네들을 일제히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아.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아무리 많다도 얻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살 때 얻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죠?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은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지만 흑연은 예외더라 라고 나와있죠.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다 C로 씁니다. C, 화학식을 다 C로 써. C. 근데 흑연은 제일 바깥쪽에 원자가 전자가 지금 4개 있어요. 그래서 4개 있는데 그 주변에도 원자가 전자들을 배치해서 가지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는 그 옆에도 다 탄소, 그 옆에도 또 탄소, 그 옆에도 또 탄소, 다 주변이 탄소들. 오케이? sak 다 4개들이 주변에 전자쌍을 서로 공유한 탄소 원자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정팔면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잘 깨지지 않아요. 오케이? 매우 안정합니다. 그런데 흑연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흑연도. 근데 흑연의 탄소는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냐면 이렇게 주변에 다 탄소로 아울러져 있고 또 여기도 주변에 다 탄소로 아울러져 있고 정육면체요. 주변에 또 탄소로 아울러져 있어. 오케이? 근데 이 탄소들이 여기까지는 다 탄소들끼리 결합해 있는데 하나는 탄소와 같이 결합되지 않아. 탄소들과 같이 결합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한 층은 탄소와 결합되지 않은 형태로 서로 층별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3D예요? 약간 3D처럼 표현을 하자 보면 여기 2D판을 3D로 그림을 그려다 보니까 한 층, 두 층, 세 층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형태야. 그래서 한 층이 벗겨질 수 있는 형태들이고 여기 서로 전자쌍이 고무결합을 형성하지 않은 전자쌍들이 한 쌍이 있다 보니까 하나가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도 다 탄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쟤도 다 탄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죠. 하지만 원소 기호로 걔네들의 어떤 형태를 표현하면 너도 C, 너 C 몇 개, 너 C 몇 개 이 개수를 다 쓸 수는 없잖아. 예, 그래서 얘네들을 우린 탄소 동소체라고 합니다.
화학결합은 탄소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식의 고온결합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아예 달라요.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이제 완전 무결하고 고온 고압을 계속 버틸 수 있는 형태의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얘는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샤프 심해로도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 동독체를 갖더라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하여 금속 원소의 성질들, 비금속 원소의 성질들 대부분은 기체나 고체, 브로민만 액체고, 여기 비금속 원소에서 여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었잖아. 얘는 17쪽이어서 나중에 할로젠 원소의 공통성으로 그 공통성을 묶어서 배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로 방향에 누구누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외워두면 좋은데, 너는 상온에서 주로 액체야. 어떤 특정 색깔을 가지고 있는. 너는 고체고, 너네들은 기체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대부분은 다 기체로 존재하는데 비금속은 몇 가지는 액체나 고체로 존재하는 것들도 일부는 있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른쪽 거기 플러스 강의 보시면 주기율표의 발견에서 나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69년도쯤에 멘델레프가 그때 당시까지 발견된 원자들을 질량 순서대로 묶어서 어떠한 성질 변화로 주기적으로 패턴을 나타냈고, 1913년도에 모즐리가 그죠? X선 회전을 통해서 양성자를 개수를 뽀개봤어. 그래서 각 원자들이 가지는 나름의 공통성, 화학적인 어떤 패턴은 그들이 가지는 양성자 수, 원자 번호에 의해서 부여되는 거다라고 해서 원자 번호와 관계가 있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모즐리가 정리정돈해준 원자 번호 순서대로의 주기율표를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원자의 질량 순서가 아니라. 그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완성해줘. 자, 답 한번 확인해보고, 숙제 먼저 한번 체크해봐. 숙제는 페이지 몇 쪽이냐면 53쪽에 1번부터 3번까지 숙제랑 또 있어. 난 넘겨서 54쪽에 8번부터 11번까지 숙제를 해오시고, 네, 나머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47쪽에 1번.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던 거, 원소, 원자, 분자 개념 있잖아요. 원소, 원자, 분자. 최소한의 동일한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거. 그게 원소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 개념으로 접근한 거에 기본 성분. 그게 원소. 오케이? 원자는 세어지진 않아요. 원자라고 하는 건 어떤 똑같은 아이를 원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원소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원자는 뭐냐면 원자는 개수 개념이야.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너무너무 작지만 어떨 때는 얘를 원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H2O2라고 하는 뭔가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분자가 있을 때, 그죠? 이렇게 결합되는 거, 또는 어떤 건 이렇게 결합되는 거죠. 얘도 분자예요. 물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분자. 얘는 과산화 수소라는 고유한 성질을 갖는 분자. 그러면 너는 O라는 원자들이 나중에 배우면 이해할 거야. 두 개가 서로 전자쌍을 공유해서 공유결합 형성하고 있고, 또 H 원자들이 이렇게 공유결합 형성하고 있어. 우리가 곧 나중에 배워. 이온결합, 공유결합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얘는 O 원자가 이렇게 하나 있고 H가 두 개 있는 거. 여기서 세어지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즉,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분자야. 화학적 성질이 다르니까. 근데 이 둘 다 공통적으로 구성된 원소. 그러면 성분 개념이죠. H라는 원소와 O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개수를 세볼 때 H 원자 2개고 O 원자 1개가 결합됐다면 너는 H 원자 2개와 O 원자 2개가 결합되는 거지. 그래서 눈에 실제 보이진 않지만 세어지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원자더라. 최소한의 성분 개념은 원소더라. 그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가 어떠한 공통성으로 결합을 해서 어떠한 고유한 녹는 점이나 얻는 점이나 끓는 점을 가지는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갖는 기본 단위, 그거는 분자더라. 물질의 성질을 갖는 기본 단위, 기본 단위 또는 기본 아이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 개념, 원소 개념, 원자 개념 안 헷갈리고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자, 금속이죠. 첫 번째,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게 금속 원소고, 실온에서 금속 원소는 주로 고체로 존재하고요. 근데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하니까 갈색병에 주로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주기율표에서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겠죠. 그죠? 자, 18쪽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들도 다 비금속 원소입니다. 화학적으로 안정한. 됐죠? 다음 3번. 비금속 원소 HCO. 나머지 금속 원소죠? 우리 외웠잖아요? 다음
4번의 OX 문제. 원자 번호 순서, 현재는 원자 번호 순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가로줄이 주기, 세로줄이 족이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18주기, 18쪽 2주기 X죠? 그죠? 세로가 18개 있어. 가로가 7개 있는 거고. 그다음 같은 족에 속하는 건 화학적,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죠? OO, XO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기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고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부터 3번, 8번부터 11번까지를 완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